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인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일대 피해가 컸는데요. 장마 때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고 여럿이서 침수된 차량을 힘겹게 이동시킵니다. 또 다른 차량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점과 도로에는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역류하며 도로 위로 물기둥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 일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행정안전부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침수 피해 가구와 상가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허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기천 물길 복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하수관로 처리 용량과 배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하수관로를 큰 걸로 교체하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배수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부평구 청천동과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는 지난 8일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 비가 내려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 인천 원도심 하수 관로는 20년 강우 빈도 크기로 시간당 최대 77mm의 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각종 이물질 유입 등으로 하수관 일부가 막히면 실제 처리 용량은 더 줄어듭니다. 지금 낙엽들이 비가 워낙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 낙엽들이랑 비닐이랑 이게 집수바지에 위에 덮어서 막혀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 원도심 하수관 처리 용량 한계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 원도심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저지대의 주택가와 상가 5,400여 동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와 침수 피해가 늘다 보니 정부도 지난 2019년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중소규모 하수관인 지선관로의 설계 빈도를 30년으로 하고 그보다 큰 관선관로와 빗물 펌프장의 설계 빈도를 각각 50년으로 하거나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도 이후 마련한 2035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50년 강우 빈도의 하수 관로를 설계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는 하수관 크기입니다. 인천시는 많은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도 침수 취약 지역 주변 곳곳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까지 관로를 바꾸고 침수 취약 지역에 대형 저류조 시설을 확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계 빈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그 우수나 하수 관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간이나 경제적인 비용,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녹지 공간 확보하고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분산형 저류 시설을 만든다든지. 전문가들은 당장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 취약 지역 배수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로와 내 집 앞 집수바지에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살펴보고 치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SNS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개인 SNS에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허식 의장은 결국 논란이 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말 자신의 개인 SNS에 공유한 글입니다. 해당 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 소환, 구속을 언급하고 일선 경찰들은 경찰 나부랭이,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겁니다. 이 같은 허식 의장의 행동은 큰 논란이 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수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시회장의 막말과 태도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300만 인천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천 300만 시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다. 인천 시민과 시의회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장으로서 막말과 신중하지 못한 언어로 앞서 허식 의장은 경찰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허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적절치 못한 SNS 활동으로 상처를 받은 일선 경찰들과 실망을 안겨드린 인천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큰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허 의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공식 사과와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신임 시당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맹성규 국회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인천에서 민주당의 불꽃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 김교훈 국회의원과 맹성규 국회의원. 승리는 김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ARS 여론조사를 벌였고 7일 열린 정기대의원 대회에선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김 의원이 61.57%를 얻어 38.43%를 득표한 맹 의원을 꺾고 신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새 사령탑에 오른 김 위원장은 인천에서 민주당의 불꽃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당을 혁신적으로 바꿔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원로 당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당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중년, 장년 등 세대를 초월한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성심성의껏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통합과 혁신을 강조하며 포용하는 인천시당 구축, 공천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주정치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실현을 위해선 교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 교원에 대한 가배정 인원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초등학교 교원은 모두 8,132명인데 내년 가배정 인원은 8,054명으로 예고됐고 중학교 교원도 현재 9,241명이지만 내년엔 8,990명으로 하향 배정됐습니다. 내년이면 인천 초등학교엔 78명의 교원이, 중학교는 251명의 교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인데 지난 4일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인천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원합니다.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그리고 수업과 학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사를. 이들은 교원 감축은 교육부의 교육 방침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이 줄어들면 학급 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나 수업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학교 교육 여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황과도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한 학교당 2억 원 내외의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로 기초학력 향상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면 교원 수를 늘리고 학급 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의 일련의 정책 또는 그 방향하고도 모순됩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교원정을 늘려서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해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불어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교육의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정원 확대 방안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시범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기초의회 연석기획 시간입니다. 지역의 기초의원들도 해외를 순방하는 국외 활동과 국내 비교 시찰이 의정 활동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해외나 국내 연수에 대한 예산 집행과 심사, 외유성 관광 일정, 그리고 부실한 보고서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과 인천 지역 기초의회 국내외 연수 활동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기초의회 해외 연수 내용을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국외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해외 연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해외를 다녀와서 15일 후에는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개하는 등 원칙을 정해놓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8대 기초의회는 해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2019년 공개된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회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했는데 일정만 있을 뿐 현장 보고서 내용은 없고 방문 기간 인증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해 인천 동구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도 마찬가지. 도봉구와 같은 영국 트루먼 브루어리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엔 해당 지역 위치와 사업 내용 등 인터넷 검색 정보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보고서는 더 심각합니다. 2012년 싱가포르 등 해외 방문한 보고서가 5년이 지나 게시됐습니다. 보통 한 달 내 공개할 보고서가 대부분 해를 훌쩍 넘기고 공개된 겁니다. 인천 강화군의회는 지난 2018년 일본을 방문한 사진만 있을 뿐 계획서나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해외 연수 보고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를 다녀온 해당 의원들이 보고서 자체를 직접 쓰지 않는 의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동행했던 직원들이 이거를 쓰는 어떤 대리해서 쓰는 이런 관행이 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빨리 좀 끝내기 위해서 좀 표절하고 짜깁기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1인당 수백만 원의 주민 열세로 국외를 방문하지만 정작 의원이 해야 할 보고서도 제대로 안 쓰니 외유성 강강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출장에 대해서는 다 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고 또 심사 기준을 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자 누구랑 같이 가는지 그리고 언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경우에 이게 외유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해당될 경우에 배제시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외유성 해외 연수 탈피에 나선 일부 기초의회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는 지난 2019년 국외 출장 규칙안을 새로 제정하고 해외 연수 내용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보고의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관악구의회는 서울 기초의회 최초로 정례 본회의장에서 해외 연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의회가 국외 연수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해외 연수 절차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심사와 사후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기준을 바꾼 겁니다. 서울 서대문과 인천 계양구의회 모두 국외 연수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맡고 해외 출장 목적에 맞는지, 과거 동일한 기관 방문이 중복되진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한 겁니다. 이처럼 기초의원 해외 연수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의정 활동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역 주민들이 듣기 쉽게,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방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공무연수를 제대로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 열세가 쓰이는 기초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철저한 검증은 물론 기초의원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교 시찰 등의 국내 연수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어디든 갈 수 있어 비교 시찰이라는 명목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비교 시찰이라는 명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연수의 일정표입니다. 탐방과 관람 등의 일정이 많습니다. 이 일정표를 본 다수의 전문가들은 상당수 일정이 단순 관광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초의회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같이 가지 않았던 한 동료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으로 바람 쐬고 온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서울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박 3일 일정으로 거제와 통영 등 국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기초의원들이 다녀왔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걸까? 국내 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해외 연수라 불리는 공무 국외 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기 전에 반드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녀온 뒤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연수는 이런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동대문구 의회와 관악구 의회, 강동구 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교육연수와 관련된 조례에 비교 시찰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규정은 없고 참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좀 사후 보고까지 좀 주민들한테 공개가 돼야지 좀 더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 좀 국내 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 관광 성격의 일정을 미리 걸을 수 없고 사후 검증도 안 됩니다. 기초의회의 국내 연수는 베일에 가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입니다. 국내 비교 시찰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가 필요한데 차제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초의회 스스로 관광 성격이 아닌 실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국내 연수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조례를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대체지를 조성한 이후에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공개하자 지역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서구청과 의회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매립지관리공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올린 Q&A 자료입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뤄진 설명 자료에 인천 매립지가 언급된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서울 경기 쓰레기를 대체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 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에선 즉각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서구청은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서구민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립지 종료 실현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 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도 주민과 함께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7기나 8기 인천시장이 정당은 다르지만 어차피 매립지 종료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매립지 공사가 다시 매립지를 인천만의 매립지만으로 다시 쓴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죠. 논란이 확산하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며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와 서구청 등에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얼마 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무료로 운행하던 열차가 멈추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운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인데 중단 책임을 놓고도 제작사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종점인 용유역. 역사 주변은 인적이 끊겨 썰렁합니다.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잠겼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자기부상철도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역까지 6개 정거장을 무료로 운행하던 열차가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용유 지역 어르신은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내 나가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교통도 불편해요. 그래도 그게 많이 이러는데 그게 나중에 코로나를 해서 아침하고 저녁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불편해도 그게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병원을 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것까지 끊어지니까. 인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자기부상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원자재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제작사 사정으로 중정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상 운행 중단의 책임을 전동차 제작사에 돌린 건데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대로템 측은 공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중정비 견적서를 정상적으로 공사에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에서 그동안 답이 없다가 올해 6월이 돼서야 또 견적을 요청해 7월에 다시 견적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견적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더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양측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에는 열차가 정상 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영종, 청라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청장 자리는 공석으로 인천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더 이상 중앙부처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장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입니다. 현재 신임 경제청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두 6명이 지원했습니다. 인천시는 2인 이상 후보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치면 인천시장이 경제청장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현직 간부가 경제청장 하마평에 오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 영종 등 6개 지역 주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6명의 역대 인천경제청장 중 5명이 중앙부처 낙하산이었다면서 중앙부처가 인사난 해결에 급급해 지자체의 인사를 떠넘겨 발생하는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종은 개발 사업에 미진한 부분, 또 송도는 6809 대안 문제, 청라는 시티타워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져 있고 또 갈등 구조가 굉장히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과의 갈등 구조가 깊은 현안들에 대해서 이 현안을 이해도가 높고 또 이 현안을 알고 있는 분들이 경제청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티 사업.
주민단체는 유 시장의 주요 공약도 경제청장이 해결해야 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정부가 GTX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기존 ABC 노선을 조기에 추진하고 새로운 노선들도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나 기대와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GTX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GTX 추진단은 GTX 사업팀과 기획팀으로 꾸렸습니다. 사업팀은 기존 A, B, C 노선의 조속 추진 역할을 맡고 기획팀은 대선 공약 등으로 나왔던 D, E, F 노선의 신설 계획을 맡습니다. 사업팀은 2024년 6월 예정인 A 노선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B와 C 노선을 각각 2024년과 2023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GTX 기획팀은 A, B, C 노선의 연장과 D, E, F 노선 신설을 준비하고 민간 제한 사업 검토와 일정 단축 전략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GTX 추진단을 발족한 이유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제한 사업 추진을 거론한 것도 사업성 확보 노선을 빨리 찾기 위한 방편입니다. 김포와 금단 등 2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GTX 사업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는 상황에서 단축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포가 50만, 인천 서구가 현재 70만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까지 가게 되면 200만이 예상합니다. 검단 같은 경우는 아무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20만, 30만이 들어가는데 전혀 교통대책이 없어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저 검단 김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예. 있습니다. 국회교통위 허종식 의원은 GTX DEF 노선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부터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경우 4차보다 5년 이상 늦어져 조기 추진이 어렵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용산까지 직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GTX B 노선 민간투자시설 기본 계획에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선로 공유 내용이 담겨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검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철도망 확충 계획을 서두르는 모습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최근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설명회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스트리밍 시티 무산 이후 인천경제청이 재공모에 나선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참석자들이 붐빌 정도로 사업 설명회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상 제작과 관광 문화 시설이 조화된 세계적인 영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 제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의 취지에 맞는 핵심 전략 산업 배치, 그리고 활력 있는 국제도시,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에 따라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여서 주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8만 8천 제곱미터 부지의 70%는 산업용지, 나머지는 지원시설 용지로 개발되며 토지 가격도 조성 원가나 감정가 이하로 공급됩니다. 핵심 사업자는 방송사업자, 국내외 OTT 법인, 영화 제작업자,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외국 법인이나 외국 법인 컨소시엄으로 영상산업 핵심 사업자의 사업 참여,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독창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상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경제청은 10월까지 공모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한몫했던 지역화폐가 요즘 들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은 환급액을 줄인 반면 부천은 10% 혜택을 유지하는 등 지역마다 상황도 천차만별입니다. LG헬로비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한때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든든한 효자 노릇을 했지만 최근 들어 신통치 않습니다. 기존의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줬던 혜택이 지난달 들어 절반으로 깎이자 결제액도 2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혜택을 톡톡히 받던 상권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혜택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의 엄청 그게 피부에 와닿아요. 이은카드 쓰시는 그 고객들이 엄청 줄었어요. 인천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캐시백 혜택을 중단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정책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 부천페이 출시 3년째.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부천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출 증대에 부천페이가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전히 재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아직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부로의 소비 유출이 일정 정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트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한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등 10가지 정책 발행을 비롯한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까지 더해가서 지역경제 경제적인 어떤 침체를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스마트 시티 패스 마일리지를 부천페이로 전환하는 또 정책 발행을 또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 여건과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체감하는 지역화폐 효과는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천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6.4%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공공요금과 유류 부분이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7월 인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4%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공업 제품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19.5%, 전기료는 18.2% 올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요금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번 달에 그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인상되었고요. 전기료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료에서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인상되었고 또 그 필수 사용 공제라고 해서 그 사용량이 많지 않은 그 가구에 대해서 할인해 주던 부분들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상승. 유류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경유 46.7%, 휘발유는 24.8%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전한 국제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라고 불리는 생활 물가 지수도 7.9% 상승했습니다. 상추와 배추, 시금치 등 채소 부분에서 평균 70% 상승했고 수입 쇠고기는 33.5%가 상승하는 등 식료품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9월과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6% 후반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오면서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보도에 이정윤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인천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108.6으로 전주보다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올해 1월부터입니다. 2, 3월엔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5월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해 13주 연속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마이너스 0.13%를 기록한 지난 2018년 7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특히 과거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가 있는 연수구와 서구가 마이너스 0.15%로 가장 많이 내렸고 남동구에서도 논현과 서창 등 신도시 위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인천의 전세 가격 지수는 103.8로 전주보다 0.11%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영종도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중구가 마이너스 0.28%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또 서구와 연수구 등에서도 가격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이미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했고 인천도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9,897명으로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14일 이후 117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완화되다 최근 일주일 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발생과 집단 발생의 증가 추세, 3차 접종 후 시간의 경과, 그리고 38%에 달하는 4차 접종률 등으로 인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 중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자도 4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7,770명으로 118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1.9%,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53.1%입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임시선별 검사소 3곳을 다시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60세 이상이나 역학적 연관자 등 고위험군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지참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반 시민들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펜타포트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렸습니다.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50여 개 팀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13만 명의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공연이 무대에서 울려 퍼지고 관객들은 환호합니다. 형형색색의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송도국제도시 내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2022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그 화려했던 막이 모두 내렸습니다. 이번 락 페스티벌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50여 개 팀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첫날엔 클라잉 넛과 넬, 엘레펀트 짐이 여름밤을 락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6일엔 잔나비와 소음발광, 뱀파이어 위켄드가, 7일엔 모가이와 클랜체크, 체리필터, 자우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락 페스티벌은 역대 최다 규모의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3일 동안 약 13만 명의 관객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년째 비대면 공연으로 대치됐던 만큼 3년 만에 현장 공연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올해부턴 피크닉 존과 캠핑장이 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명맥을 이어온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의 상징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여름철 가장 힘든 시기죠.
특히 방충망이 없는 경우 문조차 열기 힘든데요. 재능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방충망을 설치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80대 어르신이 반지하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방충망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방충망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없었어. 이 대문만 있었죠. 예, 한데 방충망이 있으니까 벌레도 안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니까 좋지요. 최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저소득 가정 50여 세대를 대상으로 방충망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에어컨 시설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입니다. 지원 사업에 동참한 건 인천의 한 대학교 봉사단체, 전기과 교수와 기능장 학생들이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봉사단은 노후된 전기 시설을 점검 보수해주고 현관 방충망도 설치했습니다. 공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뿌듯함, 어떤 것들을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성취감 이런 걸 통해서 학생 동아리 회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너랑 나랑 더하기 봉사단 활동은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재능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Listen to me very carefully. The girl stays alive. You're answerable to me.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완벽한 킬러 알렉스. I'm the bad man. Have been for a long time. That's 3 people likely killed with the same weapon. What's that? Found him on the floor. Your shooter's losing his mind. 병으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던 그에게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고. 그러나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그는 이번 임무가 아동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거절한다. 사건을 쫓고 있던 FBI 요원 빈센트는 알렉스와 마주하게 되고 You're too slow to make them pay. He's taking out the traffickers that we couldn't. 두 사람은 이 사건의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데 If I'm dead, you'll never know the truth. Which side of this do you really want to be on? 사라지는 기억, I want justice. 더욱 선명해지는 정의. We all have to die. 마지막 응직이 시작된다. What's important is what you do before you go. 영화 메모리입니다. 많은 비로 정말 분주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구 작업에 나선 손놀림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비 소식이 더 있어서입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